네, 오만과 편견 세 번째 챕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챕터 2에서 이제 베넷 가족의 딸들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챕터 3에서는 여기 네 번째 딸 키티의 이름이 캐서린으로 나와요. 캐서린과 리디아 해서 여기 캐서린이라는 이름 이렇게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캐서린 찾아보니까 근데 왜 키티일까 했더니 여기 보시면은요, 영어권에서 이 formal name은 캐서린인데, 캐서린을 주로 닉네임으로 키티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캐서린의 C를요, K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 어원, 나라마다 약간 어원 다르면. 그래서 KT라고, KAT, 이렇게 캐서린 쓰기도 하는데, 케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케이트에서 키티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리지 이름 기억나시죠? 엘리자베스도 리지에서 Y로 이렇게 귀엽게 부른 것처럼 케이트에서 약간 변형되게 또 Y를 붙여서 키티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되게 유명한 우리 영국의 왕세 그거죠, 며느리죠. 케이트 미들턴도요. 원래의 풀네임은 캐서린인데 얘가 그 영국 그 왕자랑 연애할 때 걸프렌드일 때 당시에 케이트로 알려졌었대요. 닉네임으로. 근데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정식으로 캐서린으로 불러야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냥 케이트를 넣어서 케이트 미들턴이다 라고 이렇게 불려진다고 해요. 그죠? 저도 그래서 케이트 미들턴으로 알고 있었는데 원래 이름 정식으로는 이게 캐서린 미들턴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 뭐 이런 거랑 관련해서 외국 기사도 요즘에는 많이 보는 편이고 또 하나 재밌게 보는 게 이 케이트 미들턴 왕 가족이거든요. 그 누구죠? 고부 갈등 되게 심해서 막 왕에서 나가고 네, 요 기사도 찾아보면 되게 재밌어요. 옷이나 패션이나 이런 것도 재밌고 그래서 그냥 생각나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챕터 3에서 이 The Ball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파티인데 이게 굉장히 규모를 갖춘 무도회고요. 되게 많이 나오는. 근데 이제 이 ball의 의미는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이렇게 무도회장에서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는 그런 일이 흔했고 여기 보시면은 또 재밌는 건 이렇게 줄 맞춰서 춤을 춰요. 그래서 우리 아기 때 어렸을 때 이렇게 클럽이나 나이트클럽 가면은 이렇게 줄 맞춰서 춤 췄던 거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되게 재미있었잖아요. 그죠? 저만 해본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때도 이렇게 줄 맞춰서 음악에 맞춰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있고 제가 이제 클립으로 영화 클립 남겨드릴게요. 영화 한 장면 오만과 편견 그 장면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이 나왔을 이 당시에 우리가 이 무도회의 의미를 찾아보는 게 좀 재밌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춤을 출 때 중요한 거는 여자는 먼저 초청을 당연히 못하겠죠. 그래서 여자는 당연히 못하니까 남자들이 먼저 가서 이렇게 춤을 이렇게 추겠냐고 하는 그게 정말 기본 매너였어요. 여자들은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간택받는 것처럼 남자가 가가지고 춤춰달라고. 그래서 챕터 3에 보면은 미스터 빅리가 막 이 여자 저 여자하고 춤을 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인하고는 유일하게 두 번 췄다 뭐 이러면서 엄마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미스터 빅리는 매너 있게 이게 다양한 여자들한테 춤을 권함으로써 여자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매너인 거예요. 당시는 뭐 바람둥이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참 되게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이때는 뭐 당연했겠지만 그래서 미스터 빅리가 여러 여자하고 춤을 추는 거는 굉장히 이 사람이 이렇게 남자로서 어떤 소임을 다하는 기본적인 그런 매너를 갖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는 달시라는 제 친구가 등장을 하잖아요. 친구는 여기서 춤을 한 번도 권하지 않아요.
자기가 아는 사람하고만 춤을 추려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욕을 먹잖아요. 이 파티 온 사람으로부터. 물론 오만한 그런 태도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무도회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춤을 권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춤추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 알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이 ball이라는 거, 우리 왜 코엑스몰 같은 데 가면은 뭐 ball A, ball 2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유래돼서 이런 큰 연회장 같은 걸 부를 때 부르는 말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파티장에 가면요, 제가 이제 인물 소개할 때 약간 이렇게 말씀드린 게, 대조되는 인물의 성격을 제인 오스틴이 잘 그린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베넷 부부 성격도 나오고요. 이제 챕터 3에서는 달시랑 빅리를 되게 비교를, 대조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설명드릴 건 엘리자베스랑 달시랑도 성격이 비교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풀네임은요, 찰스 빅리고요. 이게 피치 윌리엄인가 그렇거든요. 제가 나중에 다시 적어 놓을게요. 이 달씨는 이것도 성씨예요. 그러니까 김씨, 채씨 이러는 것처럼 빅리나 달씨는 사실 성이고요. 당시에는 이렇게 찰스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는 가족끼리,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나 좀 덜 친한 사람이 부를 때는 이렇게 성을 부르는 게 당연한 예의예요. 그리고 이제 누이들이 나오는데, 누이가 사실 한국어 번역본은 누이라고 나오고요. 영어에서는 그냥 이제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생인지 언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확실히 알게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미스터 헐스트랑 결혼을 한 빅리의 누이 미세스 헐스트, 누나일 것 같긴 한데 미세스 헐스트라고 하는 누이가 나오고요. 그다음 미스 빅리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캐롤라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누이들과 빅리가 나오고, 그다음 친구인 버진 달씨를 데리고 옵니다. 미스 빅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젠틀맨 같은 사람이고요. 여기 보시면 카운트넌스 하면 격시체 문어책에서 옛날 책 보면은 카운트넌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얼굴을 표현하는,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생긴, 인상 좋은 거죠. 그다음에 easy, 되게 편안해 보이고, unaffected manners 그랬어요. affected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럼 뭐겠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 되게 꾸밈 없이 되게 좋은 매너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isters는 어떠냐면 fine women이에요. fine은요 굉장히 고귀하고요. 우리 fine, I'm fine 이러잖아요. 되게 좋은 뭐 이런 게 I'm 이렇게 fine이라고 볼 수 있고요. and air, 어떤 분위기를 풍기냐면 decided fashion이에요. 그러니까 결정되어진 패션이라고? 이게 이상하죠. 뭐냐면 누가 봐도 딱 이렇게 정해진, 누가 봐도 그런 하이 소셜한 그런 분위기를 내는 게 decided fashion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패션은 그냥 뭐 유행에 민감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상류 계층의 그런 패션을 딱 하고 있는, 그게 바로 decided fashion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매부라고 하나요? 이 누나랑 결혼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떠냐면 그냥 merely 그냥 뭐 looked gentleman 같았어. 그러니까 뚜렷지 뭐 이런 특색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friend 나와요. 달씨 나오는데, 달씨요, 기가 막혀요. 여기 보시면 키도 크고, 그 다음에 attention, 되게 주목을 끌 만큼 handsome 했던 거예요. 그리고 noble mean 해가지고 이런 귀족적인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report, 보고가 나오냐면, 얘기가 도냐면 which was in a general circulation, 어떤 circulation 하면 환기, 분위기 뭐 이런 거잖아요. within 5 minutes, 단 5분 만에, 이 달씨가 들어가고 단 5분 만에 he's having, 얘가 뭘 갖고 있냐면 10,000 a year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빅리가 등장할 때 500파운드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얘보다 한 이렇게 절반 정도 되는 빅리가 왔을 때도 되게 시끌벅적했는데, 얘는 그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달씨는요, 집도 어마어마한 집을 가지고 있어요. 막 끝도 없이 넓은 집에 사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 이제 오만과 편견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에
달씨 정도 재산은요, 영국 내에서 100위에서 200위 안에 드는 재산을 가진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뭐 완전 재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빅리랑 달씨랑 이렇게 보면 좋을 게 뭐냐면, 빅리는요 그냥 뭐 약간 젠틀맨, 이제 젠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상위층에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한 그런 젠틀 레벨이고요. 달씨 같은 경우는요 원래 대대로 뭐 뼈대 좋은 대대손손 뭐 이런 부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노블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빅리랑 달씨가 나오는데, 빅리는 이제 막 재산이 축적된 그런 집이고, 얘는 되게 대대손손 부잣집, 완전 부자고요. 뒤에 이제 나오는데 성격적인 면에서도요, 얘는 되게 사글사글하고 이런 성격, 얘는 난 귀족이야 뭐 이런 오만함조차도 보이는 그런 지금 인물입니다. 그래서 대조가 되고 있고요. 또 재밌는 게 이거죠. 달씨가 이제 춤 아무랑도 안 춰요. 좀 권유하고 해야지 이제 무도에 된 예인데, 그래서 여기 자료 보시면 달씨가 보이는 태도 자체가 나는 나보다 낮은 이런 레벨이랑 섞이지 않겠어 라는 태도도 조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달씨가 이제 빅리가 너도 춤 좀 춰 그러니까 나 그럴 기분 아니다 뭐 이러면서 give consequence to young ladies, 나는 consequence 주고 싶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는데, consequence가 우리 뭐냐면 약간 어떤 결과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어떤 중요한 일 뭐 이것도 돼요. 그래서 나 저 여자한테 내가 어떤 consequence,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을 하고 싶지 않아 이거예요. 결국 뭐냐면 나는 귀족이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지금 한참 못 사는 이 엘리자베스 그 여자한테 내가 걔한테 일어나서 나랑 춤추는 영광 뭐 이런 걸 주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씨가 여기서 consequence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는 이 자체가 난 굉장히 노블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영광을 저 여자한테 주고 싶지 않아 지금은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consequence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who are slighted by other men 이라고 해서 slight 하면요 약간 조금 이런 뜻도 있고 무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be slighted 하면은 수동태로 무시당한 여자한테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요 진짜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냥 앉아있다라고 해도 되는데 딴 남자가 춤 안 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시당한 거야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오만하게 지금 달씨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엘리자베스는 뭐라고 하냐면 되게 웃기죠. 우리 같으면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뭐 얘는 기분이 웃긴 거예요. 얘가 이렇게 말한 게 되게 웃겨가지고 delighted 한 거예요. 즐기고 있어. 그리고 lively해요, playful해요. 그래서 이 자체도요 되게 언제나 serious 하거든요, 달씨가 이 책에서. 그래서 이거랑 또 대조되는 이런 분위기를 지금 첫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챕터 3에서 부인이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달씨가 이러내고 리지 does not lose much, 그다지 크게 잃을 게 없어요. by not suiting his fancy, fancy 하면 되게 고급스럽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럼 고급스러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도 잃을 게 없어요. 그 말 뭐냐면 얘랑 만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아, 뭐 손해볼 거 없어 뭐 이런 뜻. 그리고 나서 얘 disagreeable이에요. 동의할 수 없어요. 뭐예요? 걔 장단 맞추고 싶지 않고 끔찍하고요, not worth pleasing, 기분 좋게 뭐 이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이하대요. 하이하다는, 여기서 하이는 굉장히 오만해, 굉장히 저 혼자 높은 곳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conceited man, 굉장히 자만하는 오만한 남자야. 그리고 no enduring, 걔를 견딜 사람이 없었대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요. fancying himself, 여기 fancy 나오죠. 자기 되게 있어 보이는 척 하면서 뭐 그러더라니까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no handsome enough to dance with, 춤출 만큼 핸섬하지 않았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그리고 나서 거기 남편 미스터 베넷 거기 있었어야 했어요. sit down, 그 남자한테 sit down 했었어야 했어요. 널 낮췄어야 했어?
거절했어야 했어? 뭐 이런 느낌으로 있고요. 굉장히 오만해서 아무도 지금 달씨를 건드릴 수 없는데 미스터 베넷 남편이 와가지고 걔를 좀 눌러줬어야 했었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테스 정말 싫어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챕터 3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챕터 3에서 재밌는 건 이 남자가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핸섬한 외모, 그 다음에 돈이 그렇게 많대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했다가 이 달씨가 춤 안 추고 오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걸로 해서 결국 이렇게 싫어하는 것까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달씨가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한 건 또 아니거든요. 뭐 거기서 막 다른 사람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든지 약간 엘리자베스한테 하긴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중들이, 이 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달씨를 판단하는 그 과정까지도 여러분이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빌리지란 단어가 챕터 3에서 4번이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원래 이 어빌리지는요, 우리가 아는 어빌리지는 요거죠. 노블리스 어빌리지 해가지고 가진 사람들, 어떤 계급들이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좀 선행을 해야 돼, 그에 맞는 또 베풀어야 돼 해서 노블리스 어빌리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영어로는요 oblige예요. lige 발음이에요. 그래서 영국이나 영어권에서는 oblige라고 발음을 하면 되고요. 의무로 뭐뭐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수동으로 나왔을 때는 뭐뭐 하게 되다, 억지로 뭐뭐 하게 되다, 이게 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he alluded the skill 해서 교묘하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빠였어요. 아빠가 교묘하게 피해요. 그래서 미스터 빅리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가족들을 교묘하게 피하고, 이 가족들, 딸들하고 엄마는요 마침내 obliged to accept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후 그 루카스 부인이 말하는 두 번째 정보 second hand intelligence, 건너 들은 이야기에 accept,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obliged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Mr. Bingley was obliged to be in town. 얘는 여기 town, 런던입니다. 여기서는 런던으로 obliged to be, 가야 할 수밖에 없었대요. The following day, 다음 날에. 그래서 이제 미세스 베넷이 초대한 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정찬에 갈 수 없었다,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Elizabeth Bennet had been obliged, 파티장에서 to sit down for 2 dances, 음악이 2번 나올 때까지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obliged to, 여기도 이제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약간 춤을 누가 권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Mr. Bennet protested against any description of finery, 마지막 장면에서 남편이 부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she was therefore, 남편이 듣고 싶지 않으니까 화제를 돌린 거예요. 화제를 obliged to seek another branch, 그러니까 다른 주제. 그래서 다알시스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obliged 단어 4번 나와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